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내용 증명이 사실 많이 목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쵸. 사업을 하실 때도 내용 증명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 간에도 뭔가 내용 증명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기 피해자들도 돈을 달라라고 사기꾼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 증명이 일단 뭐고, 이거를 좀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네. 용성호 변호사님,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내용 증명은 이거예요. 돈 줘. 아, 그렇죠. 끝. 끝. 그렇죠. 맞아요. 돈 줘. 너 나 줄 거 있잖아. 예, 끝.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돈 줘라고 말로 하든가 문자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똑같은 것처럼 그렇죠. 내용 증명으로 돈 주세요라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잘 설명한 거예요. 돈 줘. 돈 줘. 끝이에요. 너 나 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 증명 뭐 굳이 그걸 풀어서 하면은 내 의견을 이제 보내는 건데, 이거를 보냈다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 가지고 우체국이 하나 가지고 받는 사람이 하나 보내는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보관하거든요, 우체국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돈 줘라는 말을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해도 우체국 가가지고 송달됐다는 그렇죠. 거 아시죠? 우체국에서 그때 내용 증명 보여주세요. 그렇죠. 일단 보여주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문자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게 그렇게 되니까 카톡 해가지고 일 사라진 게 오히려 제가 그쵸. 봤을 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런 내용 증명이 송달되기가 어려워요. 이거 폐문부자에서 그냥 안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안 받거든요. 근데 왠지 또 내용 증명 이렇게 해서 좀 보내고 싶잖아요. 이게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그런 때는 언제이고, 보통의 경우 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내용 증명은 이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형사사건,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한테 맞아요. 전달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내용 증명이 증거로서도 활용되기도 하고, 네. 약간 뭐 최고한다라고 하죠. 네. 최고가 좀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돈 줘 라는 거를 얘 상대방한테 요청했다라는 의미인데, 예. 그것도 또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되는데, 형사사건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건 그렇게 실익이 있는 경우가 크지는 않죠. 네, 않아 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형사사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이 그냥 기분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네. 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라도 좀 하나 보내보면 얘가 겁먹고 뭐 어떻게 돈이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거라서, 형사사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때는 보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딱 그런 용도예요. 상대방이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변호사 선임했어. 너 돈 안 주면 이 변호사들 가지고 너를 그렇죠. 공격할 거야. 막 이런 용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 보면은 그냥 내용은 돈 줘. 변호사 용성호, 김은찬, 그렇죠. 그렇죠. 도장 쭉 찍혀서 오고 법무법인에서 오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얘 진짜 이제 뭔가 하려는 거 하려나 아니야? 보다. 변호사 도장 찍혀서 오고 하면은 약간 심적으로 압박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형사사건에서는 딱 선전포고를 하는 용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딱 그런 근데 용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 형사고소 들어오는구나, 법률적 조치가 취해지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준비를 그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증명을 보내려면은 그 일련의 절차를 딱 세팅된 상태에서 오케이 전쟁 시작하고서는 보내고 1년 된 절차가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보내보고 반응 보고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할지 모르지만 뭐 북한에 일단 폭탄 한번 쏴볼까? 뭐 반응 한번 보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냥 내용 증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좀 준비를 하게 하거나 좀 내 입장을 좀 전달을 오히려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봤을 때 잘 작성된 내용 증명은 돈 줘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돈 줘. 그렇죠. 돈 줘. 그러니까 이게 내용 증명이 선전포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갑자기 북한이 선전포고하면서 핵폭탄 한 10발 정도 부으면서 이거 선전포고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툭 던져보면서 선전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 넣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쓰고 거기다가 막 증거 다 붙이고, 이건 오히려 안 좋은 내용 증명이죠. 안 좋죠. 그러니까 내용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내용증명은 물론이거나 소송을 해도 그렇고 설득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네. 설득 안 돼요. 이거를 통해서 잘 작성을 해서 뭘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지, 증거를 제시하고. 안 됩니다. 그냥 다 빼고 오히려 그런 어떤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자백을 하거나 혹은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정을 얘기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공개됨으로써 준비를 하게 하거나 하는 그쵸, 네, 불리한 맞아요. 내용들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돈 줘. 네. 그냥 네. 얼마 줘. 그 그쵸.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내용 증명이 좋고, 그리고 안 보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네, 그렇게 저는 저도 그런 게 좋은 생각을 것 같아요. 해요. 예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듣고 끝낼게요. 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줘. 나중에 발생한 수익의 10%를 갚아 나갈게. 라고 쓰는 거랑, 내가 사업을 구상 중인 게 있는데 너가 돈을 출자면 나중에 발생한 수익의 10%를 지급할게. 이거 두 개의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뭐 변호사 상담 없이 그냥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서는 그냥 써버리면은, 빌려준 경우는 뭔가 사기죄가 되거나 반환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데 출자한 게 돼버리면은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동일한 표현 같지만은 결국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준 거냐 투자한 거냐 그렇죠. 이렇게 말 하나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달라지는데 이거를 그냥 막 섞어가지고 쓰시게 되면 결국 이거에 구속돼 버리거든요. 너 네. 그때는 이거 투자한 거라고 하더니 뭐 이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돈 얼마 줘. 네. 그게 좋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실 때도 가급적 간단하게 변호사 상의 후에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